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총 6편에 걸쳐서 홈트레이닝 영상을 부위별로 전부 업로드했습니다.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복근 이렇게 전신의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는데 홈트레이닝이라는 특성상 덤벨 한 쌍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었죠. 이제 홈트레이닝 무분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애매해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6편을 모두 합쳐서 한 편으로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무분할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이 6가지의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개별적인 운동들의 수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쉬는 시간도 정해드렸지만 힘들다라고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고강도의 홈트레이닝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 회원님들의 상황과 체력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분이나 7분이 걸려도 되고요. 쉬는 시간을 30초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드신다면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알려드린 6부위의 총 운동 시간은 1시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분할 1시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동 순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복근 순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매일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복근을 하셨다면 화요일에는 등, 가슴, 어깨, 팔, 복근, 하체 순으로 하시고, 수요일에는 가슴, 어깨, 팔, 복근, 하체 등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했던 부위를 내일은 마지막에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기에 좋습니다. 무분할로, 그리고 집에서 별다른 기구 없이 하시기에는 이만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몸을 만들 수 있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몸을 만드시는 데는 중량이나 강도의 한계가 있지만 밸런스 잡히고 아름다운 몸은 저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니 꾸준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6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전부 시청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아직 전부 시청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드디어 홈트레이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덤벨과 덤벨 거치대가 있고요. 각도 조절 벤치도 마련했고요. 바닥에 2.5cm 두께의 매트도 깔았습니다. 일단 덤벨이 항상 필요한데요. 여성 회원님들의 경우 2.5kg 정도의 덤벨이면 충분하고요. 남성 회원님들의 경우 4에서 5kg 정도면 충분합니다. 6kg짜리도 괜찮습니다. 오늘 어깨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벤치에 앉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야 과도한 치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효과를 장담합니다. 6에서 7분 만에 끝내는 운동입니다. 어깨의 전면, 측면, 후면을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어깨의 전면을 먼저 하고 측면을 하고 마지막에 후면을 할 겁니다. 일단 덤벨을 잡으시고 벤치 끝부분에 앉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하는데 횟수를 정하지 마시고 실패 지점까지 해야 합니다. 아마도 첫 세트에는 횟수가 많이 나올 텐데 5세트까지 하는 운동이라서 뒤쪽으로 갈수록 횟수가 차츰 줄어들 겁니다. 제가 지금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수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드는 게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 전면 어깨의 근육의 결은 수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모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힘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멈추시면 안되고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합니다. 실패 지점에서 5을 셉니다. 대략 5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즉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역시 횟수를 정해 놓는 게 아닙니다.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세트에는 횟수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실패 지점에서 5을 셀 동안 쉬어줍니다. 5초를 쉬었으면 지체 없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수행합니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역시 실패 지점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면 어깨 운동을 실패 지점까지 수행한 후에 측면과 후면 어깨를 수행하는 동안에 전면 어깨는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을 묶어서 1세트가 끝이 나는데 회원님들 잠시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5초만 쉬고 2세트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면, 측면, 후면을 실패 지점까지 수행합니다.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세트는 운동하는 옆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앉았습니다. 프론트 레이즈도 제가 개별 강좌를 만들 테지만 전면, 측면, 후면의 모든 어깨 운동을 하실 때는 가슴과 어깨를 살짝 앞쪽으로 말아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과 어깨를 많이 벌리면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가 뒤쪽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어깨 부위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 수가 없게 되어서 원하는 부위를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 또 5초를 쉬고 3세트를 시작합니다. 프론트 레이즈를 하실 때 가슴을 들거나 벌리게 되면 어깨 전면보다는 가슴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무게가 이제부터는 슬슬 버겁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오래 쉬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세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5초 이상 쉬고 싶어지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하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4세트를 시작할 겁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려다가 마지막 5세트에 보여드리려고 다시 정면을 보고 앉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어떻게든 바른 자세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깨도 물론 힘이 들지만 숨이 엄청나게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해야 합니다. 유산소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끔씩 어깨 후면을 하실 때 몸을 너무 많이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깨 후면 근육만 하늘을 향하는 각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세트는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죠? 마지막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 운동할 때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등 중앙 부분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 운동을 할 때 등 가운데를 펴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깨의 자극을 승모근이 빼앗아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 5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회원님들 잠시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깨의 자극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무분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전면 운동을 할 때 측면과 후면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운동을 할 때 전면과 후면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후면 운동을 할 때 전면과 측면이 쉬는 개념입니다. 오늘 7분 홈트 어깨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운동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도를 헬스장에서 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못지않게 올려서 하실 수 있는 홈트레이닝 하체 운동 강좌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일단은 순서를 적어 놓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요.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되냐면 런지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할 거고요. 개구리 스쿼트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한 세트를 할 텐데 이 3가지 운동이 하나로 묶인다고 했죠? 이 중간에 런지를 끝나고 5초를 쉽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하고 5초를 쉬고요. 개구리 스쿼트까지 하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데 몇 개를 하시냐면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운동이 진행이 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런지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런지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를 한 발씩 해주시는 운동인데 어떤 다리를 먼저 하냐면 약한 쪽 다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오른쪽 다리가 힘이 더 좋은데 오른쪽 다리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했어요. 그러면 왼쪽 다리는 정자세로 오른쪽 다리의 횟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빌딩을 하실 때는 항상 원레그나 원암을 하실 때는 약한 쪽, 횟수가 덜 나오는 쪽을 먼저 해주시고 그쪽에 강한 쪽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 다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들어주시고요. 뒤꿈치로 체중을 모두 다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히 쉬는 거 아니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고 자,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완전히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올라와서 무릎을 피거나 이렇게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이 고관절과 대퇴와 힙 쪽에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횟수를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자세로 실패 지점, 내가 완벽한 자세를 지키지 못할 때까지 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개수는 못 셌지만 왼쪽 다리를 20개 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다리를 20개, 22개, 23개 하실 수 있다고 해도 20개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쉬지 않고 오른쪽 다리 런지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남아 있어도
왼쪽 다리 개수에 맞춰주시고 여기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맨몸 스쿼트 갑니다. 몸통을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올라와서 다리를 펴게 되면 텐션이 풀리고 쉬게 되기 때문에 텐션이 유지되는 지점까지만 올라오시고 그대로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고관절 서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주고 마찬가지로 너무 속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를 올리려면 일정한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 지점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개구리 스쿼트 아시죠? 제 강좌에 있는 개구리 스쿼트. 스쿼트 보폭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이 팔을 무릎이 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등이 말리고 허리가 말려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엉덩이만 무릎을 뒤쪽으로 빼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들어주고 무릎이 절대 팔을 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팔로 막아주셔야 돼요. 나오는 즉시 무릎으로 자극이 다 갑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무릎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퇴와 힙 쪽에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역시도 개구리 스쿼트 역시도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가 되셨든 간에 속도 너무 올리지 마시고 튕기지 마시고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세트가 끝났죠? 이렇게 하시고 30초, 저는 30초를 추천드리지만 더 길게 쉬시는 경우에는 1분까지만, 최대 1분까지만 쉬시고 다시 런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런지랑 스쿼트랑 개구리 스쿼트 포인트 잠깐만 잡아드리고 다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시범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런지를 왜 맨 처음에 넣었냐면 회원님들 스쿼트를 하실 경우에는 맨몸 스쿼트로 하실 경우에는 강도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양쪽 다리를 한 번에 쓰시는 경우에는 한쪽 다리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운동 강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바디빌딩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10이 되고 20이 되기 때문에 스쿼트를 먼저 하실 경우에는 강도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런지는 스쿼트를 그냥 한쪽 다리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지를 먼저 해놨고 지쳤기 때문에 스쿼트의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쿼트를 하시고 마지막 개구리 스쿼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를 잡기 굉장히 간편해요. 스쿼트와는 달리 상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하체에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 스쿼트를 맨 끝에 넣었고요. 이 세 운동 다 대퇴 4두, 대퇴 2두, 그리고 10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2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몸으로 하실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시던 이 런지를 하시던 상체를 너무 세우는 거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등과 허리를 펴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각도 자체는 종아리에 비해서 살짝 낮아져도 되지만 가슴을 펴서 등과 허리가 말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런지 다시 해볼까요? 5개씩만 해볼게요. 실패 지점까지 해야 되지만 5개가 실패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지 약한 발 먼저 하죠. 하나, 둘, 셋, 넷, 5. 지체 없이 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런지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리로 걸고 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버리죠. 항상 위에서 뒤꿈치로 누르는 이게 최종 피니시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내려갔다가 절대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쿼트죠. 5초를 쉬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절대 밑에서 튕기는 동작, 이렇게 튕기는 동작 하지 마십시오. 강도가 낮아지고 무릎이 안 좋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밑에서 딱 잡아주고 올라와야 됩니다. 맨몸 스쿼트를 하실 때는 바벨 스쿼트와는 다르게 등과 허리가 펴져만 있으면 됩니다. 각도 자체는 살짝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상체를 드는 게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맨몸 스쿼트의 장점이 그겁니다. 원래는 종아리 각도와 상체 각도가 같아야 되지만 내가 다리 대퇴가 길다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등과 허리를 일자로 펴놓되 각도 자체는 살짝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식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등과 허리는 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고 스쿼트랑 보폭 똑같이 잡으시고 발끝을 잡습니다. 팔로 무릎이 절대 안 나가게 잡아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엉덩이만 들어주면 됩니다. 둘, 세 개. 절대 팔을 밀고 무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5세트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시면 10분이면 끝이 납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 어깨에 대해서도 홈트레이닝 강좌를 올렸었는데 그 운동은 한 6에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하체 운동 루틴도 10분 안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제 강좌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하체 홈트레이닝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딱 5초 정도만 내가 막 숨이 가쁘고 힘들어도 참고서 진행을 한 세트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셔야 유산소 효과까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하체 홈트 우리 회원님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꼭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 개구리 스쿼트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구리 스쿼트를 하실 때 혹시라도 누가 회원님께서 운동하시는 걸 보고 이런 운동은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어보면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체 홈트레이닝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등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카메라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트레이닝 등 운동을 배울 건데 이 카메라 조정하는 건 아무리 해도 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분한테 한번 배워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도를 맞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제가 미숙해서 아무리 해도 이 유튜브는 늘지가 않네요. 지금 카메라를 다시 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죠.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죠? 어서 하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 자 저기 등 여기죠. 팔이 많이 안 돌아갑니다. 등 운동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칠판에 제가 써놨죠. 8분 홈트레이닝 등 운동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실 때 확실하게 등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덤벨 거치대는 이미 예전에 갖다 놨고 이제 렉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벤치도 갖다 놨고 덤벨 거치대에 덤벨 세트 갖다 놓고 지금 바닥도 깔아 놓고 조금씩 지금 홈트레이닝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지금 등 운동을 하실 때 덤벨을 사용할 건데 여성분들께서는 2.5kg 짜리 한 쌍이면 충분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5kg 짜리나 아니면 10kg 짜리, 그리고 좀 힘이 더 좋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가볍다고 느끼시면 더 높은 무게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약골이라서 5kg 짜리 한 쌍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등 운동을 할 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더워서 윗옷을 벗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찍어 놓고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옷을 벗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빨리 강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왔습니다. 왔고, 오늘은 등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등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회원님들께 간단하게 이 등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큰 개념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덤벨을 사용해서 등운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큰 개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완 있죠? 어깨에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가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운동을 저는 수직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풀업이라던가 혹은 이런 풀다운 류의 운동, 그리고 랩풀다운 같은 운동들이 이렇게 상완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운동들이 수직 운동인데, 어디가 되냐면 광배근 바깥쪽에서부터 하부까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 중앙으로 가는 자극은 적지만 등이 넓어지는 효과, 등 광배근 상부부터 하부까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상완이 머리 위쪽이 아니라 몸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등을 뒤에서 봤을 때 등 중앙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상완이 머리 위쪽으로 가느냐, 상완이 몸의 앞쪽에서 뒤로 빠지느냐, 이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큰 개념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시고 등 운동을 하시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운동, 머리 위쪽으로 상완이 가는 운동은 바로 가슴, 윗가슴을 벌리셔야 됩니다. 쇄골 아래. 그리고 팔이 앞으로 빠지는 수평 운동은 가슴의 중앙, 위가 아니라 중앙이 벌어져야 등 가운데가 정확하게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 운동을 하실 때는 등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가슴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슴만 벌리면 등은 무조건 100% 자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덤벨을 이용해서 등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벤트 오버 바벨로우의 시작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상체를 똑바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실 때 등과 허리가 말리지 않으려면 이 갈빗대와 가슴 위쪽을 벌려서 들어주는 걸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등과 허리가 꼿꼿하게 버티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갈빗대가 말리거나 가슴이 말려버리면 등과 허리가 말리면서 자세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 있거나 아니면 숙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든 종아리가 수직보다 앞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운동 자체가 스쿼트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퇴사두 쪽에 무게가 다 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아리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살짝 뒤쪽으로 빠지고 무게 중심 자체도 살짝 뒤꿈치에다가 실어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슴을 벌리고 갈빗대를 벌리고 종아리가 수직을 넘어가지 않게 그대로 최대한 많이 숙여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건데, 수직 운동을 먼저 할 겁니다. 자, 너무 앞에 붙어서 뒤로 살짝 갔죠? 수직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윗가슴을 벌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슴을 벌려놓고 팔을 머리 위쪽으로 하면, 들게 되면 광배근 하부,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찍은데 광배근 하부에서부터 저기 겨드랑이 밑에까지 앞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윗가슴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가슴을 벌리면서 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짝 대각선 앞쪽으로, 지금 덤벨 쪽으로 내가 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광배근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늘어났다가 수축이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깨만 사용하지 마시고 가슴을 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숙여 주셔야 되는데, 상체를 덜 숙이실 경우에는, 자, 지금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서 하죠.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자, 늘어났습니다. 광배근이. 자,
윗가슴을 벌리고 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덤벨을 몸쪽으로 당기게 되시면 광배근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이완과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평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트 오버 덤벨 로우인데, 투암 덤벨 로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운동을 하실 때 상체를 과하게 들게 되시면 승모근 쪽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땡기는 동작에서 상체를 절대 들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가슴 가운데를 바닥 쪽으로 내밀면서, 그리고 앞쪽으로 바닥 쪽으로 가슴 가운데가 튀어나간다라는 느낌을 잡고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턱을 들고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저기 승모근 쪽으로 자극이 다 뺏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목을 살짝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이시죠? 뒷목을 살짝 늘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이 바닥 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등 운동하실 때는 가슴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5세트를 하실 겁니다. 5세트를 하실 거고요. 8분 동안에 끝나는데 세트와 세트 중간에 쉬는 시간은 30초 쉬시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렸죠. 요게 두 개가 묶어서 한 세트인데 수직 운동이 끝나면 5초를 쉬시고 그 다음에 수평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패 지점까지 횟수 정해놓지 마시고 실패 지점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5개만 일단은 가정하에 몇 개만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패 지점까지 갔으면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2세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수평 운동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묶여서 한 세트인 겁니다. 이거를 5세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가슴 가운데 튀어나가면서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세가 망가지지 않는 지점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중간에 30초 쉬시고, 지금 2세트 했죠. 자, 한 세트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닌가요? 한 세트 했나요?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자, 다음 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직 운동을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윗가슴을 살짝 대각선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허리에서부터 광배근 상부까지 다 늘어납니다. 이거를 정확한 자세를 지키면서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5을 셉니다. 1, 2, 3, 4, 5.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수평 운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등의 중앙을 자극해주는 좋은 운동이죠. 가슴 가운데가 바닥 쪽으로 튀어나가면서, 자, 이완과 수축을 가슴을 계속 살려놓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30초 쉬고 다음 세트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8분 안에 끝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알려드린 운동 두 가지를 묶어서 한 세트를 하는 운동이 광배근의 넓이에서부터 두께까지 다 해주는 운동인데, 데드리프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운동 다 숙인 상태에서 데드리프트의 이완 자세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립근 자체가 이렇게 버텨주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넣지 않았고 이거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8분 홈트 등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저는 다음에는 아마 가슴 운동에 대한 강좌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따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덤벨을 무게별로 다 들여놨고요. 드디어 렉도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덤벨 한 쌍이 필요한데요. 여성 회원님들의 경우 2.5kg 정도 한 쌍이 필요하고요. 남성 회원님들의 경우 5kg 정도 한 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3단 계단을 사용할 텐데 회원님들의 경우 가정용 의자가 있으면 됩니다. 가슴은 윗가슴과 중간가슴과 아랫가슴으로 나누어서 해줄 겁니다. 이 가슴 운동을 하실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윗가슴 운동을 할 거라면 윗가슴을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가슴 운동을 할 거라면 중간가슴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랫가슴 운동을 할 거라면 아랫가슴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하셔도 가슴 운동의 절반 이상이 끝난 겁니다. 일단 벤치를 빼겠습니다. 보통은 이 푸시업 바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푸시업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살짝 대각선으로 이루죠. 그래서 아랫가슴만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럼 진짜 중간가슴을 해볼까요? 일단 이런 의자를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의자를 이용해서 중간가슴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몸을 수평을 만들면 비로소 중간가슴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타겟을 중간가슴으로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업을 하실 때 손목을 굉장히 많이 다치시는데 절대로 체중을 엄지손가락 쪽에 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손날 쪽에 실어 주셔야 부상 없이 제대로 푸시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가슴 푸시업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가운데를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내밀어주고 그 내밀어둔 가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몸통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덤벨 한 쌍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스탠딩 덤벨 플라이인데 가슴을 들고 가운데를 벌리면서 앞쪽으로 튀어나갑니다. 옆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가운데를 벌리면서 앞쪽으로 튀어나갔죠? 그 튀어나간 가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뒤로 다시 빠집니다. 이 팔을 벌리실 때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어 벌리지 마시고 내 관절이 가장 편한 방향으로 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슴 윗부분과 중간 부분의 수축과 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몸이 앞뒤로 흔들리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중간 가슴을 해보겠습니다. 가슴 가운데를 바닥 쪽으로 내밀어주고 그 가슴을 바닥에 남겨두고 몸통을 뒤로 뺍니다. 이렇게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쉬지 않고 덤벨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덤벨 플라이를 실패 지점까지 수행합니다. 저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라서 5개씩만 하지만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세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윗가슴을 할 텐데 이 윗가슴이 바닥을 향하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발의 위치를 더 높이면 윗가슴이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윗가슴 가운데를 바닥 쪽으로 내밀어주고 그 내민 윗가슴을 바닥 쪽에 두고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덤벨을 다시 잡습니다. 역시나 스탠딩 덤벨 플라이를 실패 지점까지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트와 세트 사이에 30초를 쉬어줍니다. 이렇게 5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분을 쉬어준 후에 중간 가슴과 윗가슴을 했으니 아랫가슴을 시작합니다. 아랫가슴을 할 때는 의자가 없어도 됩니다. 아랫가슴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푸시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시면 자연스럽게 명치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명치 가운데를 바닥 쪽으로 내밀어주고 내민 가슴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 뒤로 빠집니다.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고 바로 덤벨을 잡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패 지점까지 스탠딩 덤벨 플라이를 수행합니다. 아랫가슴 운동도 5세트를 진행하고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이렇게 중간가슴, 윗가슴, 아랫가슴을 8분 안에 끝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 회원님들께서는 근력 때문에 윗가슴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중간가슴과 아랫가슴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을 짚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아랫가슴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위쪽으로 들게 되면 중간가슴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차츰 강도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8분 홈트 가슴 운동 강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 운동, 3분 만에 끝내는 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팔 운동은 슈퍼세트로 하실 겁니다. 2두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먼저 2두 운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8kg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7.5kg을 사용을 할 거고 8kg짜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는 2.5kg까지밖에 없는데 한 3kg이나 4kg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덤벨을 한 쌍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스탠딩 덤벨 컬입니다. 투암 덤벨 컬인데, 제가 지금까지 항상 팔 운동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스트레이트 바를 잡으실 경우에는 가슴이나 어깨를 많이 벌리지 못하시면 팔꿈치나 손목이 틀어져서 운동이 되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지바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이지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덤벨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 덤벨을 수평으로 잡지 마시고 가슴도 억지로 피실 필요가 없고요. 어깨도 억지로 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똑바로 쓰신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V자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두를 가운데 넣고 터트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드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를 앞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어깨 쪽에 자극이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팔꿈치를 뒤로 많이 빼지 마세요. 그러면 이두의 아래쪽만 운동이 많이 됩니다. 팔꿈치를 너무 뒤로 빼지 않은 상태에서 끄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락아웃 할 정도로 팔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억지로 피지 마시고, 이두 아래쪽이 다 늘어났으면 그대로 눌러서 이두를 터뜨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횟수는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세가 망가질 것 같으면 거기서 스톱을 하셔야 돼요. 다만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3두 운동입니다. 3두 운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류의 운동이 있어요. 하나는 프레스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익스텐션 류의 운동이 있는데, 프레스 운동을 집에서 하시기가 굉장히 편한데, 제가 지금 이 렉에 이 발을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걸 발하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에 보시면 창문 있죠? 창문 그 밑에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옷을 좀 벗고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까 숨이 많이 차네요. 지금은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할 텐데, 지금 직원이 집에 안 가고 있어갖고 저랑 비슷해요. 모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뭐 주말에 할 일이 없어갖고 항상 저기서 그냥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요. 아무튼 3두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 이 프레스 운동을 하실 겁니다. 동작을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레스류의 운동, 그래서 3두를 수축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할 때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제가 잡아드리면 정확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팔 넓이를 너무 많이 벌리지 마세요. 딱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뻗어서 잡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체중을 실으실 때 이 엄지손가락 쪽이나 이 손가락 바깥쪽에 체중을 실으시면 안 되고, 바로 이 손날에 체중을 실어서 고정을 꽉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 어깨를 자꾸 벌리고 가슴도 벌리고 다시 모아주고 내밀어주고 이 동작을 반복하시게 되면 자극이 어깨 전면이나 가슴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면 등을 살짝 말아서 어깨를 앞으로 뽑아 놓고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두가 운동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팔꿈치를 벌릴 때 억지로 위로 드시면 어깨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너무 몸쪽에 붙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3두가 다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손날로 미는데 팔꿈치를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완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밀리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디빌딩에서는 스쿼트 할 때 엉덩이를 수축하는 거, 그리고 팔 운동 중에 3두를 수축하는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회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서 팔꿈치 관절을 피고 락아웃하고 꺾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팔꿈치 큰일 납니다. 다치니까 이 날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쭉 밀게 되면 상완이 수축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돌게 돼요. 다시 이완을 하면 손 모양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 항상 상완이 돌아가면 손까지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됩니다. 다시
안쪽으로 이게 살짝 말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셔야 정확하게 삼두를 수축하시고 팔꿈치 부상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가슴 라인 정도, 겨드랑이 라인 정도의 이 바가 엎드렸을 때 오게 합니다. 어깨 넓이로 잡으시고 손 아래 체중을 실으시고 어깨를 앞으로 빼놓고 등이 이렇게 말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도 들어가 있고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자꾸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지 마십시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자, 삼두가 늘어났죠? 일부러 올리거나 내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손날을 이용해서 그대로 끝까지 밀어주면 수축 지점에서 삼두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수축이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동이 어떻게 3분 만에 끝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두 운동을 합니다. 스탠딩 투항 덤벨 컬을 하죠. 너무 스트레이트로 잡지 마시고 자, 시작합니다. 가슴 너무 피려고 그러지 말고 어깨 너무 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자, 실패 지점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쉬면 안 됩니다. 바로 삼두를 역시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합니다.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어깨 벌리거나 가슴 벌리지 마시고 어깨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삼두가 다 늘어났으면 그대로 끝까지 밀어주시면 삼두가 수축이 됩니다. 자, 실패 지점까지 했죠? 그러면 다시 2두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회원님들께서 쉬는 시간은 어떻게 갔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2두 운동하고 3두 운동했죠? 3두 운동할 때 2두는 쉰 겁니다. 그러니까 쉬어줬으니까 다시 2두 운동 하시면 돼요. 자, 실패 지점까지 했어요? 2두 운동할 때 3두 쉬었죠? 그러니까 더 쉴 필요 있습니까?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역시나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세트를 합니다. 2두 한번, 3두 한번 이걸 묶어서 1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서 3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집에서 하시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3분 홈트 팔 운동이었고요. 다음에는 복근 운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3분 홈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배에 문제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물은 이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매트 없어도 그냥 이불 위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맨몸하고 매트만 있으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서 시범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복근 운동을 하실 때는 제가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완하는 문제입니다. 이완을 하실 때 무턱대고 배를 많이 늘린다고 엉덩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고 허리가 꺾이는 데까지 이완을 하시면 복근 쪽에서 그 즉시 힘이 빠지면서 허리로 버티는 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이렇게 배를 벌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꺾이지 않는 지점까지만 내가 등을 벽에 기대고 있다면 이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만 벌리시면 완전히 이완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는 이 운동은 한 번에 하복부와 상복부를 그러니까 복부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트 위에 앉으신 다음에 손을 뒤에 디디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디디시고 발을 들어보세요. 발을 들으셨을 때 몸이 앞뒤로 넘어가지 않는 지점에다가 손을 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손으로 얹으실 때 너무 뒤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허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이 상체와 복근은 살짝 이렇게 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는 내내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정되는 곳, 앞뒤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그대로 다리를 듭니다. 든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피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편하게 굽혀 놓으신 상태에서 발을 위로 드실 겁니다. 얼굴 있는 데까지 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드시면 돼요. 드실 수 있는 데까지 들면서 다리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상체가 살짝 마중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리를 들므로써 하복부가 되고요. 상체가 살짝 마중 나가면서 상복부까지 자극이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뒤로 가지 않죠. 허리가 말려 있는 걸 유지하면서 뒤로 같이 빠졌다가 앞으로 마중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몇 개를 하시냐면 실패 지점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 지점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쉬지 마시고 그 즉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시고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체도 마찬가지로 그 전과 동일하게 살짝 앞으로 마중 나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실패 지점까지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무릎 완전히 안 피셔도 돼요. 뒤꿈치를 당겨줍니다.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놓고 이건 역시 두 번째 운동 역시도 실패 지점까지 하십니다. 자, 이 두 개가 묶여서 실패 지점까지 다리를 뻗고 하고 무릎을 당기는 동작을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30초를 쉽니다. 그리고 바로 2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실패 지점까지 했다고 가정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역시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30초를 쉽니다. 그렇게 해서 5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분 만에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복근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복부부터 하복부까지 한 방에 운동이 강하게 되는 걸 느끼실 거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복근 운동을 하실 때 이 운동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자극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상체가 뒤쪽으로 꺾이거나 많이 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완을 할 때도 살짝 말려 있는 걸 유지를 하셔야 되고, 손을 어디에다 디뎌야 앞뒤로 균형이 잘 잡는지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체크하셔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분 홈트 복근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